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르사입니다. 가을을 알리는 9월의 문턱이 바로 앞입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늦여름 마지막 더운 날씨지만 모든 분들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한 달이 끝나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입구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방식이 과거와는 정말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준 또 다른 삶의 방향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고 나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지는 생활 물가와 생활의 방식, 그 어떤 것 하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듯한 일상의 변화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들이 만들어집니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만들거나 무겁게 받아들일 만큼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느긋해지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보냈던 그 많던 지난 시간 속에서 항상 무엇인가가 변해 있었고 우리는 잘 적응해 왔으니까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항상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유를 갖고 모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을을 여는 다음 한 주를 기대하면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기는 김인실 대르사의 투데이 오늘은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바닷바람은 잠잠한 어느 날 한 노인이 한가롭게 바닷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바다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의 것으로 보이는 고깃배가 떠 있었고 노인의 표정은 근심 걱정 없이 자유롭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부자가 노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여기 앉아 차만 마시고 있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왜 앉아서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앉아서 차만 마실 수는 없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죠. 고기는 이미 새벽에 나가 많이 잡았습니다. 며칠은 좋게 먹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바다에 나가 고기를 더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매일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야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큰 배를 사야죠. 또 다음이 있나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배를 더 사고 또 돈을 벌어야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성공하면 여유롭게 해변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인생을 즐겨야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이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즘처럼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시대에 현대인들은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곤에 찌들어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에 많은 이가 돈을 벌어 큰 집을 사고 명성을 얻기 위해 산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성공의 열매를 맛보기 위해 찬란하게 빛나는 하루를 고된 노동과 번뇌와 맞바꿉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평생을 고생했어. 여유로운 휴식을 위해 평생을 미친 듯이 일만 했었지. 한 청년이 강 너머에서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백합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 강을 건너가 백합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몇 년 뒤 청년은 충분히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초에 열심히 일하게 된 이유를 잊은 채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립니다. 행복은 항상 멀리 있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주변을 둘러볼 사이도 없이 찬란한 순간들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처음 꾸었던 꿈은 잊은 지 오래고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높은 효율만 추구하는 도시의 생활 리듬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에 인색한 사람들은 점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시야가 흐려져 눈앞에 있는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혼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인지 반드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는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점이 현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붙잡기 위해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않아야겠죠. 한동안 우리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흑백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눈밭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얽힌 이야기에 의하면 신앙심이 약했던 사진작가가 한 번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을 찍으면 볼 수 있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눈이 녹아가는 발밑에 땅을 찍었는데 인화를 해보니 눈과 땅이 만든 얼룩이 사람 형상과 똑같았습니다. 사진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바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로 누군가는 토스토에 구운 빵에 사람 형상이 새겨졌다고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사람 얼굴과 똑같은 형상의 감자를 깼다고 주장하는 일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주장이 가능한 이유를 연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에드가 루빈과 막스 베르트하이머 등이 그들인데요. 특히 베르트하이머는 그 발견들에 대해 좋은 형태의 원리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형태의 원리란 어떤 불규칙한 형태가 있으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거기서 가장 단순하고도 쉽고 낯익은 형태를 보거나 만들어내려 한다는 원리입니다. 가령 사람 눈은 눈밭의 얼굴 사진 같은 데서 눈과 흙의 기하학적인 얽힘 이전에 사람 얼굴처럼 가장 알만하고 익숙한 형태를 먼저 조합해낸다는 거죠. 요즘 그런 조합 원리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이들은 단지 흑백의 얼굴 몇 개로 팬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시각 디자이너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보는 것,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세계를 이루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는 거겠죠.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드는데요. 지난 몇 년의 여름은 우리 생애의 기억 속에서 자국 깊이 남을 일이 많은 듯합니다. 한 번도 겪지 못한 삶은 새로운 것에 대해 많은 생각도 하게 되죠. 또 그것으로 인해 얻는 삶의 가치가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한 편의 장편 드라마 같습니다. 9월 여름을 곁에 두고 가을 속을 걸어가는 다음 주는 노동절이기도 하는 연휴입니다. 더욱 좋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더운 시간과 불편한 것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바로 다가올 가을에는 몸과 마음을 비우는 여유와 무엇인가가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었으면 하는데요. 비록 삶이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과 여유가 함께하는 우리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긍정의 힘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매일매일 똑같은 느낌으로 이어지는 날이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새로운 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실 대르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